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어요. 두꺼운 옷 잘 챙겨 입으시고 아무쪼록 감기 걸리지 않게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너무 신경 썼더니 지친다 입니다. 먼저 책 소개해드릴게요. HSP란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최초로 제창한 Highly Sensitive Person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선 너무 민감한 사람, 매우 예민한 사람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책은 섬세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편하게 사는 방법에 관한 HSP 전문 상담가의 실전 안내서이다. 이 책은 출간 후 꾸준한 독자들의 입소문과 SNS에서의 반향으로 차트 역주행을 하며 일본 아마존 종합 1위는 물론 출간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섬세한 사람이 지닌 섬세함은 성격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키가 큰 사람이 신장을 줄일 수 없는 것처럼 섬세한 사람이 둔감해지고 눈치를 못 채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둔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여서 자신감과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섬세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운차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껍질에 맞는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럴수록 인간관계나 일에서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섬세한 자신을 진정으로 드러낼수록 섬세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자신과 맞는 사람이 주위에 모이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모든 섬세한 이들에게 조언한다. 이 책은 처음 제목을 봤을 때부터 딱 저의 얘기인 것 같았어요. 저도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서 나도 참 피곤한 타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장 섬세한 이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기본 법칙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공감하고 깨닫는 부분도 많았어요. 중간에 테스트도 있으니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머릿말. 이 책은 섬세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편하게 사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그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섬세한 감성으로 수많은 것을 느끼느라 지쳐버린 사람이라면 그 섬세함을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지칠 테니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말라니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만 들 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섬세한 사람이 지닌 섬세함은 성격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신장을 줄일 수 없는 것처럼 섬세한 사람이 둔감해지고 눈치를 못 채기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둔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여서 자신감과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섬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둔감해지고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운차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저 역시 섬세한 사람으로 자신의 성향을 진지하게 마주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섬세한 성격 탓에 수많은 일을 겪었던 상담자들을 만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가 섬세한 사람의 마음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는 어느 날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나머지 휴직을 신청하고 나서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종종 기진맥진하곤 했던 내가 쉬면서 천천히 자신의 섬세함을 직시하고 장점으로 살리기 시작하자 인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이후 업무를 할 때도 어깨에 힘을 빼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섬세한 사람을 위한 카운슬러로서 섬세한 성격 때문에 힘든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상담해온 섬세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신경 쓰여서 못 베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농담 섞인 사소한 한마디를 흘려 넘기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집 밖에 있는 자동 판매기 소리가 거슬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신경 쓰느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해요.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하다 보면 금세 지쳐버려요. 혼자서 척척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렇듯 인간관계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상담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실제로 카운슬링을 했던 섬세한 사람은 600명 이상이고 행사장 등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더 많아서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카운슬러는 일본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섬세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라는 내 카운슬링을 받은 내담자들은 인간관계와 업무에서 신경을 소모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점점 활력을 찾게 되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이후로 쭉 저를 응원해줍니다. 동료들과 같이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바쁘지만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섬세한 성격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일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섬세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일리인 아론 박사가 제창한 HSP가 기본 개념입니다. 최근 일본에도 이 개념이 퍼지면서 너무 민감한 사람, 굉장히 민감한 사람 등으로 번역되었고 관련 서적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HSP라는 용어 자체도 정착된 듯합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카운슬링을 하며 만났던 HSP들을 가리켜 섬세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호명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HSP라서 극도로 민감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솔직히 기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카운슬링의 출발점은 섬세함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 장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섬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섬세하지 않으면 섬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섬세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 중에 발견하게 된 섬세한 사람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지요. 섬세한 사람이 힘차게 사는 기술은 섬세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점을 살린 섬세한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술입니다. 기술이라서 누구나 연습하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HSP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의사와 학자들이 집필한 책이 시중에 나와 있으나 이 책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책과는 시점과 접근 방식 면에서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에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인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효과적인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나 역시 섬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친구들 특유의 고민과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피부에 닿듯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직장에서 섬세한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섬세한 카운슬러가 쓴 섬세한 이들을 위한 실제로 효과적인 노하우를 가득 담은 실용서입니다. 다만 섬세함에도 개인차가 있어서 이 책에 쓰인 내용이 전부 본인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건 바로 할 수 있겠다, 이건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내용부터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섬세한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1장. 섬세한 이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기본 법칙. 이런 당신은 섬세한 사람.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과 장시간 함께 있으면 지쳐버려요. 작은 실수라도 알게 되면 일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주변에 상담을 해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아? 라고 반응하거나 왜 그렇게 걱정을 해? 라고 신기하듯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작 눈치챘습니다. 상대의 별거 아닌 몸짓과 표정에서, 떠도는 공기의 냄새에서, 에어컨에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에서, 일의 개선점을 읊는 상사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에서, 섬세한 이들은 상대의 감정과 그 자리의 분위기는 물론 빛과 소리까지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섬세한 사람의 잘 느끼는 성질은 오랫동안 너무 신경 쓴다, 너무 진지하다라며 개인의 성격 문제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레인 아론 박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면서 5명 중에 1명꼴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섬세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섬세함은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며, 선천적으로 키 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섬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눈치챈다. 이런 섬세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타고난 기질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먼저 이 기질에 관한 아론 박사의 이론과 다른 연구를 내 나름의 해석을 더하여 소개합니다. 섬세한 사람은 뇌신경 시스템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빛과 소리 등의 자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신경 시스템이 흥분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론 박사에 따르면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의 조사에 따르면 섬세한 사람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섬세한 갓난아기는 손발을 크게 움직이고 도망치려는 듯이 등을 젖히고 우는 등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신경의 흥분과 관련된 물질인 뇌내의 노르에피네프린을 비롯하여 신경이 흥분하거나 경계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다른 아이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쥐, 고양이, 개, 말, 원숭이, 그리고 인류까지 어느 고등동물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강도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종이든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체의 비율은 비슷해서 전체의 15에서 20%라고 합니다. 어쩌면 전체의 종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 더욱 신중한 개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소한 일들을 알아채는 신경 시스템을 가진 섬세한 사람은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느낍니다. 상사의 심기가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 사람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 여기도 저기도 고쳐보는 편이 좋을 텐데. 섬세한 사람은 그런 사소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그런 별것도 아닌 일을 말해서 어쩌라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합니다. 섬세한 사람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런 일에 신경 쓰는 내가 이상한가? 라고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섬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차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에게 섬세함은 삶의 기본. 섬세한 사람의 특징은 감지하는 능력이 특출하다는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감지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감정, 자리의 분위기와 같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에서부터 빛과 소리, 기온 등의 환경 변화까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과 몸 상태, 자기 자신의 기분, 새롭게 떠올린 아이디어처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것도 예민하게 감지해냅니다. 같은 섬세한 사람이라도 느끼는 대상과 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라도 말의 뉘앙스나 목소리 톤에서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간 됨됨이를 읽어내는 섬세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보다 소리에 민감하여 카페에 들어서면 스피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음악이 너무 크게 들리지 않는 자리를 고르는 등 청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섬세한 사람에게 섬세함은 인간관계는 물론 일과 심신의 상태 등에 있어 삶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끼는 힘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여기에서 잠깐 어느 섬세한 친구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느끼는 힘이 나쁘게 발현되면서 매일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섬세한 친구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좋은 점도 많습니다. 섬세한 친구의 활력이 넘치는 하루도 살펴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면을 느끼고 깊이 음미합니다. 주변에 있는 온갖 것들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고 몸도 마음도 살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세한 친구의 느끼는 힘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입니다. 미소와 친절? 고작 그런 거에 기뻐하다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섬세한 감각을 통해 수많은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목표는 섬세해서 고달팠던 사람이 섬세해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의 마음의 구조. 섬세한 사람의 감각과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섬세한 감각이 선모처럼 자라나 상대의 감정에서부터 소리, 빛까지 다양한 사물들을 감지합니다. 감지한 것들이 몸과 마음에 닿으면 마음속 깊숙이 스며듭니다.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크게 감동받으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강하고 깊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프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똑같이 섬세한 감정입니다. 추위, 더위 중 한쪽만을 느낄 수 없듯이 섬세한 사람들도 좋은 감정만을 느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이든 기분 좋은 감각이든 일단 접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감정도 고통스러운 감정도 반반으로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 누군가가 내는 짜증이나 시끄러운 소리 같이 힘든 것만 느끼는 통에 금세 지쳐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 괴로움, 피로와 같은 부정적 감각은 생물에게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분 좋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의식이 모이게 됩니다.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 꽃이 피어 있다 한들 삐죽 튀어나온 나뭇가지가 몸 여기저기를 찌르면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경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주변에 좋은 것이 있어도 느끼기 어려운 법이죠. 따라서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활력 넘치게 살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일, 휴일을 함께 보낼 사람, 휴일에 머무를 장소와 같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섬세한 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 아닙니다. 섬세한 감각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와 직장 환경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한 자신의 진심을 얼마나 소중히 하느냐가 섬세한 사람의 행복을 가르는 승부처인 셈입니다. 섬세한 사람 진단 테스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섬세한 사람에 해당할까요? 다음은 아론 박사가 작성한 HSP 자기 테스트입니다. 다음 질문에 느낀 대로 대답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네, 전혀 해당하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세요.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하는 편이다. 타인의 기분에 좌우된다. 고통에 아주 민감하다. 바쁜 나날이 계속되면 침대나 어두운 방과 같이 사생활 보호가 되고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틀어박혀 지내고 싶다.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한 빛과 자극적인 냄새, 까슬까슬한 천, 사이렌 소리 등에 쉬에 압도된다. 단기간에 많은 일이 몰리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진다. 상상력이 풍부하여 툭하면 몽상에 잠긴다. 소음을 유독 견디지 못한다. 미술이나 음악에 깊이 동화되는 편이다. 굉장히 양심적이다. 별거 아닌 일에도 자주 깜짝 놀란다. 너무 많은 일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어떤 사람이 불쾌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쾌적함을 느낄지 단박에 알아차린다. 실수하거나 깜빡 잊어버리지 않게 늘 조심한다. 폭력적인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은 보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등 강한 반응을 일으킨다. 한꺼번에 많은 일이 들어오면 숨이 막힌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쩔 줄을 모른다. 섬세한 향이나 냄새, 소리, 음악을 좋아한다. 평소에 동요할 만한 상황은 피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해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 부모와 교사에게 민감하다거나 소극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의 질문 중 12개 이상을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마 HSP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심리 테스트도 실제 생활 속에서의 경험보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둘밖에 없다고 해도 그 강도가 극단적으로 강하면 HSP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인해 지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세심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심한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많은 고민은 사람들과 있으면 인해 지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 N씨. 직장 동료와 상사가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온종일 사무실에 있으면 인해 지친다고 합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선 상사가 후배에게 주의를 주고 있고 옆자리에서는 선배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있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는걸요. 아침에 직장에 도착한 순간에 느껴지는 공기감이랄까. 아, 다들 피곤해서 힘이 없나 보구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인가 보구나. 누군가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말을 걸 타이밍을 엿보다 어느새 저까지 기분이 우울해져요. 의식하지 않아도 동료의 감정과 자리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NC. 사람들과 1대1로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건 좋아하지만 직장의 회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껏 흥을 내며 즐기는 자리는 영 불편합니다. 앞사람의 접시가 비어 있으면 음식을 더 권하고 대화에 끼지 못해서 혼자 붕 떠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라도 더 말을 걸어주고 관심이 없는 화제에도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배려하느라 정작 본인은 회식하는 내내 긴장을 한 채로 지내게 되고 즐기는 척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라며 화장실에 가서 혼자가 되면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심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좋아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등 사람 자체는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누군가와 또는 여럿이 한 공간에 있으면 인해 지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마다 최적의 자극량이 있다. 다른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다. 많은 세심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사람의 신경 시스템이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회식처럼 많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소에서는 세심한 사람의 마음은 다음과 같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 말소리가 방 안에서만 울리는가 아니면 밖으로 새어나가는가? 누가 진심으로 즐기고 누가 억지로 웃는가? 음식이 모두의 접시에 골고루 잘 나눠졌는가? 희미하게 들리는 에어컨 소리. 세심한 사람의 신경 시스템은 이런 사소한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확실히 느낄 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느끼게 되니 세심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빨리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든 이유는 그저 신경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힘이 강하다 보니 쉬 자극량이 허용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누구나 최적의 자극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닌 자극이 세심한 사람에겐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 톤, 이야기의 내용. 인간은 정보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같이 아무리 친한 상대라도 쭉 같이 있으면 자극을 과하게 받아서 허용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장소나 불편한 상대와 한자리에 있기라도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지고 긴장하여
더욱 자극과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심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푹 쉴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과하게 받은 자극을 흘려보내면 밝고 온화했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새로운 자극을 즐길 만한 여유를 가져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누군가와 왁자지껄 떠들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지나치게 섬세한가? 일할 때 효율적으로 일해달라, 속도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20대 A씨. A씨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손님에게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아요 라고 칭찬을 받거나 정중한 접객에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받으면 기쁘다고 말하는 A씨. 고객과 주고받은 따뜻한 대화에 보람을 느끼는 한편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신경이 쓰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료가 식기를 놓는 모습을 보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다 물잔을 두면 손님의 팔꿈치에 닿아서 떨어질 텐데 싶어서요. 그 접시는 좀 더 오른쪽에 두는 게 나은데 왜 다들 그렇게 일을 대충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손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놓다 보니 아무렇게나 턱턱 놓는 동료와 비교하여 일이 늦어져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말합니다.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이면 일이 언제 끝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동료들처럼 위험하게 식기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 완벽주의일까요? 섬세한 사람과 완벽주의자는 다르다. A씨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고민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은 섬세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꼼꼼하게 해내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조되는 대화의 열기, 몸짓 손짓의 범위, 의자의 위치,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작은 정보 몇 개를 연결하여 유리잔을 이 위치에 두면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손님의 대화에 열중하게 되면 팔꿈치가 다 떨어질지도 몰라 라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미래를 선명하게 예상하는 섬세한 친구에게는 섬세하지 않은 친구의 엉성한 일처리가 마치 함정뿐인 초원을 전력 질주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느끼는 힘이 강하다 보니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와 재작업해야 할 상황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렸으니 나설 수밖에요. 보통 사람들은 읽어내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기에 지나치게 세심하다, 너무 신경 쓴다고 완벽주의로 보이는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별거 아닌 일에도 주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눈에 띄었으니까 대응하는 것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방지하는 것뿐이지 완벽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생각이 많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섬세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장기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어떻게 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게 되면 최선의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그 순서가 복잡하고 뒤죽박죽 얽혀서 선뜻 나서게 되지 않습니다. 가령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만화를 통해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을 각각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움직인 결과 다시 작성할 필요가 거의 없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야 일이 쭉쭉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섬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작업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짧은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마법의 말은 일단 생각만 많고 행동을 하지 못해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 그렇게 깨달았을 때 일단을 도입하면 일상 업무와 생활이 훨씬 빨라집니다. 방향성을 설명하고 나서 부탁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단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거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좋겠지만 그건 지금 하지 못하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자. 처음에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았는데 라고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번 해보면 최선이 아니어도 일이 굴러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고작 그것뿐이야?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효과는 만점입니다. 일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생각이 끊임없이 맴도느라 피곤해지는 일도 줄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행동하지 못할 때 최선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하고 보자라고 외치면서 앞으로 척척 나아가 보세요. 타인의 기분에 좌우된다. 직장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괜스레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말하는 이는 제조업체에서 카탈로그 제작을 담당하는 B씨. 상사는 일을 잘하지만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B씨는 아침에 그가 출근했을 때 하는 안녕이라는 인사 한마디만 들어도 심기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서의 실수를 B씨에게 가져와서 짜증 섞인 말투로 지적하거나 컴퓨터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리거나 상사가 짜증을 내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말을 거는 타이밍에 주의하거나 되도록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소리를 낮춰요. 내가 짜증나게 만든 것도 아닌데. 상사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오로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의식을 집중하는 B씨지만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나 때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 톤만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동료가 호되게 질책을 받을 때면 그 소리만으로 심장이 조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누군가가 주의를 받으면 자연히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섬세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섬세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 이번에는 타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눈치챈다. 그래서 휘둘린다라는 고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섬세한 사람에게는 책상에 놓인 컵이 보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말은 컵이 안 봐도 그만인데 왜 봤어? 라는 뜻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안 봐도 되라고 말해봤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컵만을 보지 않아도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섬세한 사람이 처한 상황은 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고 듣고 싶지 않아도 자연히 들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컵을 안 보기 어렵듯이 누군가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란 섬세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사소한 일을 알아차리는 신경 시스템이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으니 알아차리지 못하고 설령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며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감각이 없어서 섬세한 사람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알아차린 것에 대한 대처 방식인 셈입니다. 타인을 우선하는 이유는 뭘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우선하고 내 일은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 또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알아차려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구와 만나도 친구가 말을 시작하면 들어주느라 바빠서 정작 자기 얘기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전철을 탈 때도 가끔 몸이 좋지 않아서 앉고 싶지만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타는 걸 보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동료를 도와줬더니 어느새 힘든 일이 자신에게 몰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타인을 우선한다라는 섬세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섬세한 사람은 상대방의 별거 아닌 몸짓과 말의 뉘앙스, 목소리 톤을 읽고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알아차립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안고 싶다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서 그 정도라면 하고 들어주고 싶어집니다. 단 섬세한 사람은 섬세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횟수도 늘어서 자꾸만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섬세한 사람이 활력 있게 살려면 자신의 바람을 더 소중히 하고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눈치가 너무 빨라서 남을 우선하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이런 기질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예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없다, 중심이 없다는 착각. 상사는 내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저는 제 의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회사원 C씨. 직장에서 상사가 내게 의견을 물어도 바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의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섬세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의견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의견이 없다는 건 착각입니다. 의견은 있지만 상대방의 희망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말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첫머리에 나오는 C씨는 사이가 좋은 친구나 가족과 같이 안심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등등 하고픈 말이 자유롭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생각난 걸 전부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나 불편한 사람의 의견을 구하면 그들이 바라는 정답을 요점만 알기 쉽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도 사실은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상대의 입모양과 말의 강약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답이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상사가 다른 부하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평소에 쓰는 말을 보고 이 사람은 요점만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한 번에 정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짜증난 표정이 되는구나 하고 상대의 경향을 파악합니다. 자기 안에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럴 때는 A가 좋고 상황이 달라지면 B가 좋은데 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바라는 대답을 상사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그것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다양한 장난감이 들어있는 투명한 공으로 가득 찬 캡슐 왕구에서 억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공만을 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공을 꺼내려고 하지만 다른 의견이 쓰인 공에 막혀버리듯이 말문이 막혀 의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견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골라 혼자서 마음껏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보세요. 혹은 가족과 친구 등에게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라고 말해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술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나에게도 의견이 있다는 걸 깨달을 것,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100% 정답이 아니어도 내 의견을 전해보자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것. 그러면 상대에게도 조금씩 내 의견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활력 있게 살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구조를 소개했는데 어땠나요? 약점으로 보이는 것도 실은 세심한 감성의 반작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나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보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듯이 섬세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든 일의 개선점이든 알아차린 것에 반자동적으로 대응하고 줏대 없이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활력이 넘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동응답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알아차려도 조금 참고 견디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를 먼저 질문해보고 대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 건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카운슬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섬세한 사람은 대부분 매우 양심적입니다. 이들은 섬세한 감각으로 주변 사람의 감정이나 자리의 분위기,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세상의 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바람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상대의 기분을 바로 알아차리고 듣는 역할에 치중하거나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배운 기술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티스트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 바람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의 의지와 상대의 바람이 다르다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각이 어느새 자신의 생각에 반영되어 안정된 직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요구와 세간의 목소리에 쉬이 흔들리는 섬세한 사람이 활력 넘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몰라보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600명이 넘는 섬세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던 섬세한 사람이 수개월 후에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라고 말하게 되었고 친구를 사귀고 연인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고민하던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던 변화는 사람들과 있어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며 마음 편하고 느긋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몹시 신경이 쓰이던 일도 어느새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됩니다. 불쾌함을 느끼는 일이 전보다 몰라보게 줄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열흘은커녕 반나절 만에 우울함을 털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섬세한 사람은 타고난 있는 그대로의 나, 섬세한 감성과 감정을 소중히 하며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드디어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섬세한 사람의 스토리 1. 자신을 바꾸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삶으로. 어느 날 20대의 Y씨가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금융창구에서 일하는 Y씨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감지하여 상대가 화를 내기 전에 이 사람 이제 곧 화낼 것 같아 하고 바로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고객과 상사에게서 분노의 기색을 느낄 때마다 긴장하고 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아 며칠씩 우울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동료들처럼 자주 있는 일이니까 하고 받아넘기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Y씨는 섬세한 기질이란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일을 경계로 차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싫어. 왜 이딴 거해? 라고 한탄했으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긍정하게 되면서 주변에 맞추는 자신 만들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 찾기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카운슬링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퇴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좋아하던 디자인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 Y씨는 때론 참고 때론 몸부림쳐 답을 내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구나라고 새삼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섬세한 사람들에게 공통이 되는 첫발이며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Y씨는 회사 업무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지금의 나라면 안심하고 나답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자신의 모습에 깊이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